중국에 미친 역주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젠 국영기업들 가운데 사내 군 조직인 민병대까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 내 군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도대체 이 시기에 중국 내에서 그런 군사 조직이 국영기업 내에 생겨나는지 왜 그런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민봉기가 두려운 시진핑의 미친 역주행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 기업들의 발표와 관영 매체들의 지난해 보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국 국유 기업들이 마오쩌둥 주석 시대의 유산인 민병대와 유사한 예비군 부대를 자체적으로 창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곳의 국유 기업이 최근 몇 달 새 사내 군대 관련 부서인 인민무장부 조직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군사 조직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의 사회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조직은 마오쩌둥 집권 시기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과 함께 군대 조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왔던 민병대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군과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영기업들이 설치되기 시작한 예비군 성격인 민병대는 정규군은 아닌데 전시나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 동원될 수 있고 인민해방군이 맡은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이런 조직은 마오쩌둥 집권 시기 현과 촌 등에서 인민해방군을 모집하는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지만 덩샤오핑 집권기에는 그 역할이 축소됐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으로 민방위 활동과 군대 훈련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돌연 이 국영기업들의 이런 군 조직 부대를 조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동원체계 개편 등 국방개혁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서 2022년 말부터 지역별 인민방공 판공실을 국방동원 판공실로 순차적으로 대체를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런 동향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10월에 브리핑에서 국유기업의 인민무장부 그러니까 PAFD를 설립하는 것은 국방 의무를 이행하고 국방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방정부의 투자그룹인 상하이의 청토그룹, 우한시 도시건설투자개발그룹, 파오차이나 그룹 그리고 우한메트로, 후이저우시의 수자원공사 및 교통투자그룹, 장수성의 하이안 도시건설투자그룹 등에서 인민무장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무장부는 이제 국유기업들을 넘어서 민간기업들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에 본사를 둔 유제품 대기업이죠. 이리그룹은 지난해 말 인민무장부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네이멍구 지역에서 설립된 민간기업 최초의 인민무장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월 관영 언론은 뉴질랜드의 여러 우유회사를 소유한 이리가 평시에는 봉사하고 비상시에는 대응하며 전시에는 싸우는 방위군을 구축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리의 경쟁사인 국유기업 멍류그룹도 지난해 5월 관련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군 관계자는 멍류의 인민무장부가 군대에 대한 당의 리더십을 고수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개선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에까지 인민무장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당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서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면서 반간첩법과 사회감시를 강화하는 이유, 이것과 인민무장부 설치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중국 전문가인 제임스 차는
2017년부터 시작된 시 주석이 2기 집권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개발보다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인민무장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내의 인민무장부 설치가 외국의 적들을 염두에 둔 조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이 안보를 부쩍 강조하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소비 부진,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 회복의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 또 남중국해 갈등, 이런 지정학적 도전에도 직면하면서 중국 내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띵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티모시 히스는 인민무장부 부대의 활성화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징후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톱다운, 그러니까 이 상명하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 중국 내 경제 성장의 위기로 흘러가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인민봉기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시위 사태라든지 인민봉기가 발발할 경우에 과거와 같이 군부대가 직접 출동해서 이를 막는다면 이는 국제적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고 당장 중국은 대규모의 국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사 조직이지만 그렇다고 군부대는 아닌 민병대를 시위 진압용 부대로서 활용하려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티모시 히스도 이와 관련해서 인민무장부대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중국 공산당 지침 준수를 감시하는 동시에 기업과 사회, 보안 공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국내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색지대 전략은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남중국해 등에서 자주 사용해왔던 전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중국 군 당국이 지휘 통제를 하는 군사 조직인데 외형상으로는 그저 민간인 조직 또는 어부 등으로 유장을 해가지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3년 4월 10일 중국 중앙방송 그러니까 CCTV 메인 뉴스는 중국 해상 민병대 임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 취임 한 달 만에 하이난성의 탐먼 해상 민병대를 격려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어선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격려한 부대가 바로 해상민병대입니다. 사실상 군부대인데 아닌 척 위장한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해상민병대는 평시에는 어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규례저거 등에 투입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정규군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이 봉급과 연금 등 혜택을 받는 준해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대학 교수는 중국 해상민병대를 제3의 해양군대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해상민병대의 회색 전술을 이젠 중국 내 민간인들의 시위라든지 봉기를 막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중국 내에서 그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면 이들 민병대가 출동해서 극력 저지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펼칠 겁니다. 그러다가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민간인들끼리의 충돌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덮어 씌울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진핑의 마지막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과도 상통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 기업 내 민병대 설치는 중국이 그만큼 초위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